넌 참 얼굴이 폈다. 회사 일이 재밌니? 재미있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점점 얼굴이 좋아져. 너는 좋겠다, 얘. 집에 오면 남편이 요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좋죠?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집안일 많이 배우네. 너는 아무것도 안 하니?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는 체력이 약해서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집안일까지 하진 못해요. 그래. 그러니까 보원이가 다 해주더라. 그래서 많이 늘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애한테 그런 걸 시켜. 집안일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요즘엔 남자가 그런 것도 다 할 줄 알아야죠. 너는 꼭 그렇게 대답을 해야겠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최경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최 씨는 요즘 사람이 참 무섭다는 걸 며느리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인 최 씨가 하는 말에 한 번에 수긍하는 법이 없었고 할 말은 참지 않았습니다. 옛날 최 씨가 젊었을 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시부모한테 애 봐달라는 부탁은 잘만 하면서 자신은 시부모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얼마나 영리한지 아들을 제 손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최 씨의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참 얄미운 며느리였습니다. 쌍둥이 손주를 아들에게 키우게 만들고 밥 차리고 청소하는 것마저도 최 씨의 아들에게 시키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으로서 젊은이를 이해하자 생각하며 수년간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다시는 보지 말자는 아들과 며느리. 참 허무했습니다. 결혼을 하니 키워준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아들에게도 실망했습니다. 최 씨도 더 이상은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자식에게는 최 씨도 아무것도 해줄 생각이 없었죠. 최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둘 다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다행히 두 자식 뒷바라지할 형편은 돼서 자식들은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둘 다 좋은 대학 보냈고 직장도 좋아서 자식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식들이 최 씨의 품 안에 있을 때 얘기였습니다. 자식들이 커서 결혼을 하니 모든 게 최 씨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어찌 그렇게 부모 속을 헤아리지 못하는지 몰랐습니다. 결혼은 둘째인 딸이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출발이 좋지 못했죠. 요리사? 식당에서 요리하는 요리사? 네, 최 씨는 예비 사위의 직업을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평범하지 못한 직업이었으니 말이죠. 아, 셰프인가 그거? 셰프는 아니고요. 아는 선배네 레스토랑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럼 직원이야? 그렇죠. 일 배워서 차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최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곱게 키운 딸을 식당 직원에게 시집 보낼 생각은 한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그럼 자기 식당이 있는 게 아니네. 그렇긴 한데 아직 배우는 단계예요. 부모로서 실망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딸 고생 안 시킬 만한 사위를 봤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식당이 있다고 해도 마음이 그런데 직원이라면 언제든지 잘릴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걸 바랄까 싶었죠. 또 요즘에 얼마나 요리사라는 직업이 많나 싶었습니다. 그게 미래를 보장해 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딸에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애둘러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최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충분히 재능도 있어요. 꼭 변호사나 의사여야만 잘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30 넘어서 제대로 된 직업이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의 말을 들어보면 돈도 잘 버는 것 같긴 하지만 미래가 너무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결혼할 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 마음이 쉽게 결혼을 허락하게 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정이랑 등지고 살 거야. 당신은 그러면 못 살아. 남편의 말대로 최 씨는 그럴 자신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딸이다 보니 심적으로 더 친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 엄마 아빠는 안 도와줄 거야.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저도 모아둔 돈 있고 우리가 번 돈으로 결혼하기로 했어요. 양가 도움 안 받고 그쪽에서 한 푼도 안 준대?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럼 집은? 그것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손 벌리지 않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탐탁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땡전 한 푼 없이 보내려는 사돈네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딸은 결혼해서 잘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안 돼서 사위가 작게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그게 입소문을 타서 장사가 꽤나 잘 된다고 했습니다. TV에 출연도 했다기에 최 씨도 찾아보았죠. 그래도 누구 딸은 변호사한테 시집갔다, 누구 딸은 의사한테 시집갔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최 씨가 그쪽으로는 복이 없는 듯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첫눈에 실망이 됐습니다.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작은 키에 깡말라서 건들면 픽 쓰러질 듯 연약해 보였습니다. 최 씨의 딸은 키도 훌쩍 크고 늘씬한데 반해 며느리는 조금 과장하자면 꼭 어린아이 같았죠. 그런데 그게 보호 본능을 자극해서 그런가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애지중지했습니다. 부모가 앞에 있건 없건 어찌나 챙기던지 얄미울 지경이었습니다. 이쁘장 하더구만 뭘. 얼굴만 이쁘장하면 뭐해요? 그래가지고 애나 낳겠나 싶던데. 아이고, 혹시나 저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럴 리가 있어요? 며느리를 처음 소개받은 날 부엌에서 남편과 최 씨가 속닥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그런 소리를 며느리에게 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리여리한 몸매처럼 연약할 줄 알았던 며느리는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 많이 먹어도 잘 안 찌더라고요. 어릴 때 좀 아파서 몸은 약한데 그래도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요. 무거운 것도 잘 들고요. 당돌하게 얘기하는 며느리의 말에 최 씨의 표정이 조금 변했는지 그걸 눈치채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심장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제서야 최 씨도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도 낳고 살아야 하니 부모로서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었습니다. 보원 씨, 왜? 뭐 줘? 물 어디 있어? 잠깐만 내가 갖다 줄게. 있어라, 내가 줄 테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아들을 다시 앉히며 최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아들은 며느리 옆에 딱 붙어서 말 한마디에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러다 머슴이라도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설거지 제가 할게요. 최 씨가 식사를 전부 준비했으니 자신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얼른 말리며 말했습니다. 앉아 있어. 내가 할 테니까.
생전 집에서 설거지 한 번 한 적 없더니 별일이었습니다. 부모 힘든 건 몰라도 집마누라 힘든 건 아나 싶어서 얄밉기도 했습니다. 최 씨가 아들에게 눈을 흘기자 아들이 민망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슬그머니 고무장갑을 가져갔습니다. 어설픈 손길에 최 씨가 아들을 살짝 밀며 말했습니다. 이리 줘. 내가 할 테니까. 장갑이 잘 맞지도 않아 낑낑거리며 벗어서 건네주기에 최 씨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는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최 씨의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상전이 따로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밥 차리고 설거지까지 모두 최 씨가 하게 되니 자신은 무술이었고 말이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휘둘리면 나중에는 아주 부인한테 잡혀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어떻게 할 거야? 과일을 먹으며 최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전세로 천천히 알아보려고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은 최 씨가 뭐라고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양가 부모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과일을 깎던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결혼하면 보태주려고 모아둔 거 있어. 아니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하기로 했어요. 모아둔 돈은 있어? 네, 걱정 마세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셔? 네, 저희가 그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집 구할 수나 있겠어? 형편껏 사는 거죠. 살면서 늘리는 재미도 있을 거고요. 둘이 버는데 어떻게든 살죠? 며느리가 가벼운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참 태평하다 싶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조금씩 늘려서 애 키우며 어떻게 사나 싶었습니다. 최 씨가 몇 번 더 말을 꺼내자 며느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 돈 필요 없습니다. 너무 차가운 말에 최 씨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도 그만하라고 최 씨에게 눈치를 줬고 말이죠. 준다는데도 이렇게까지 거절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참 별난 며느리가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친정이 너무 어려워서 양쪽에 받지 않으려 하나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가 돌아가는 길에 최 씨가 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이죠. 양가 도움받으면 그만큼 부모님한테 간섭받을 각오 해야 해. 알지. 나도 그렇게는 생각 못 했는데. 당연하지. 부모님도 사람인데. 해주면 바라게 되고 서운하게 될 거 아냐.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행복해. 맞아. 맞는 말 같긴 한데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결혼하기도 전부터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지 말라는데 뭐라고 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둘이 알아서 잘 살겠다니 할 말이 없었죠. 그리고 그 말대로 아들 며느리는 결혼 후에 잘 살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전셋집을 구해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이니?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아, 오늘 오후에 잠깐 너희 집에 들리려고. 저희 집에요? 오후에 아무도 없죠. 일하는데. 알어. 반찬 좀 주려고 그러지. 놓고 갈게. 아니에요. 퇴근하고 보원 씨한테 들렀다 오라고 할게요. 아, 바쁜 애를 뭐하러 보내? 내가 그쪽 지날 일이 있어서 그래. 비밀번호만 알려줘. 비밀번호요? 그래. 요것만 넣어 놓을 테니까. 정 두고 가시려면 관리실에다가 맡겨주세요. 뭐? 며느리의 말에 최 씨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반찬 배달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관리실에다 두고 가라는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집도 지저분하고요. 비밀번호 알려드리는 건 좀 그래서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청소 안 했다고 내가 흉 볼까봐 그러니? 그리고 내가 뭐 훔쳐간대? 비밀번호를 왜 못 알려줘? 그러자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한바탕 하고 나니 반찬이고 뭐고 갖다 줄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도무지 곁을 내주지 않는 며느리 때문에 최 씨도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며느리라지만 딸처럼 그렇게 지낼 수는 없는가 싶었죠. 며느리는 스스로 며느리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지내는 듯 했습니다. 전화도 먼저 하는 법이 없었고 명절에 와도 설렁설렁 일하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로 최 씨의 아들을 부려먹었습니다. 어머님, 식구도 별로 없는데 음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 여보. 줄이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일은 정인애도 오잖아요. 음식 조금만 하면 누구 코에 붙여요? 먹을 음식만 하면 되잖아요. 다 먹을 음식이야. 산적 같은 건 아무도 안 먹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산적이 차례상에 없으면 되니? 차례상에 한번 올리고 버리면 아깝잖아요. 끝까지 수긍하는 법 없이 맞받아치는 며느리.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최 씨가 한마디 하면 며느리는 두 마디, 세 마디를 하며 반박을 했습니다. 늘 며느리와 대화만 하면 이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만 하면 남편이고 아들이고 전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최 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죠. 어머님, 제가 이거 끼울 테니까 어머님은 다른 거 하세요. 그러면서 은근히 일까지 시키는 며느리였습니다. 여우인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보원 씨, 설거지 할 거지? 알았어, 내가 할게. 아이고, 일이네. 어느 세월에 해. 아니에요. 어머님, 보원 씨가 할 거예요. 손끝이 야무지지 못하잖아. 하다 보면 느는 거죠. 내 아들 부려먹으며 이런 말을 하는 며느리를 어떤 시모가 곱게 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쌍둥이라고 했죠. 어머님, 이제는 반찬 가져다 주지 마세요. 왜? 지난번에 준 거는 임신한 사람한테 좋다는 거야. 어차피 먹을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밥도 안 먹고 살아? 왜 먹을 사람이 없어? 둘 다 일하는데 집에서 밥 잘 못 먹죠. 보원이 걔는 아침은 꼭 먹는 애야. 저녁도 사 먹지 말고 집에서 먹으면 되잖냐? 보원 씨 아침에 속 안 좋다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너는 아무튼간 따박따박 됐다. 그러면 내가 준 건 다 버렸냐? 먹다가 남아서 버렸죠. 저 위에서 주시는 거면 그러지 마세요. 얘는 챙겨줘도 하지 말래? 참 희한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 음식하는 게 힘들까봐 매번 반찬을 줬는데 그걸 이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들은 부모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챙겨준다는데 최신에는 며느리가 차가워서 그마저도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주시는 거, 그것도 폭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에 최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이 못된 아들 내외는 자신들도 최 씨에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데 없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한동안 아들네와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나 가끔씩 살았는지 죽었는지 들었죠.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안 가봤습니다. 반기지도 않는데 뭐하러 가나 싶었죠. 그런데 손주들까지 생겼는데 그렇게 아들네와 등진 채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일찍 결혼했는데도 애를 낳지 않으니 쌍둥이가 유일한 손주였습니다. 게다가 친손주들이었기에 마냥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끌리는 것이겠죠. 나다. 애기들 보러 이번 주말에 가마. 네. 주말에 오세요, 그럼. 최 씨의 전화에 며느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혼자 싸우고 혼자 풀었습니다. 며느리가 풀어주질 않으니 늘 먼저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네 방문해서 손주들을 보니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감정도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눈코가 우리 보원이랑 똑같이 생겼네. 눈은 저 닮았죠. 보원 씨는 눈은 작잖아요. 작기는? 저 정도면 큰 편이지. 다들 저 닮았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한마디를 안 지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을 보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아들네에 자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활력이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가? 애들 불편하게 왜 가? 뭐가 불편해요? 내가 애들도 봐주고 하는데. 봐주긴 뭘 봐줘? 일만 늘리지. 꼭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복직을 곧 해야 하는데요. 그래? 혹시 그러면 한 3개월만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뭐? 애들을? 네, 올해는 말고요. 저 복직해서 재택근무도 같이 하면 하루에 4시간씩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아유, 내가 애들을 어떻게 보니? 안 될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늙은이한테 바라는 것도 많다 너는. 안사돈 보고 오라 그래. 차 타고 3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부탁드려요? 허기야. 그렇다고 여기 들어와 살 수도 없고. 너희 애들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잘 키워봐. 그런 것도 자꾸 맡기다 버릇하면 애들 못 키워. 그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회사를 몇 달 더 있다가 가면 되잖아. 하지만 회사에서 빨리 복직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회사가 다 있냐? 아무튼간 애는 못 봐줘. 누구 골병 날 일 있니? 며느리의 부탁이 얄미웠습니다. 자긴 며느리 도리하기 싫고 시부모만 보모 노릇을 하라는 것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듯 거절을 했죠. 네, 알겠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어라. 그 뒤로 며느리와는 또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전화하면 애기들 때문에 바쁘다 그러고 가겠다고 그러면 다음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애를 안 봐준다고 복수라도 하나 싶었습니다. 손주를 당연히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쌍둥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직 돌밖에 안 된 어린애들을 벌써부터 보내나 싶었습니다. 이유식도 다 사 먹인다며? 애를 왜 그렇게 키우니? 몸도 안 좋고 집에서 일하느라 바빠서요. 며느리는 복직을 했다는데 몇 달간은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곧 회사에 나가야 하는데 그때를 위해서 미리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겼다고 했죠. 그러다가 며느리가 회사에 나가게 되자 반대로 아들이 육아휴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육아휴직?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요즘에 육아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 회사도 다 돼요. 언제까지? 1년 휴직해요. 뭐? 그렇게 오래? 이게 무슨 요지경이냐? 남자가 애 보고 여자가 나가서 일을 해. 객관적으로 봐도 아들의 직장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영이네 회사는 오래 휴직 못해요. 분위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손주들 봐주기를 거절한 건 최 씨였지만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참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애들을 엄마가 키워야지 남편 손에 맡길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죠. 차라리 내가 봐줄게. 그제서야 며느리에게 애들을 봐주겠다고 하자 며느리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미 저는 복직했고 보원 씨는 휴직했어요. 안 봐주셔도 돼요. 그래도 애를 어떻게 보니? 자기 새끼인데 왜 못 봐요? 봐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도 최 씨의 도움은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은근히 섭섭하기도 했죠. 보원이도 이참에 일도 쉬고 좋지. 애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크게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늘 바쁘게 일하던 아들이 쉬엄쉬엄 집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집에 있으니 오히려 놀러 가기도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늘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방문하기에 눈치가 보이기도 했는데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랑 손주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만큼 행복한 노후가 없겠구나 싶었죠. 또 오신다고요? 또? 말이 좀 그렇다? 아니, 어제도 오셨잖아요. 낮에 애들 데리고 병원 갔다 와야 해요. 그럼 저녁에 갈게.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며 알았다고 했는데 그게 어쩐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요새 들어 자주 가긴 했지만 이렇게 안 반기는 티를 낼까 싶었습니다. 나도 너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애들 보러 가는 거지. 그래도 어쩌나 싶었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숙이고 들어가는 거였죠. 오후 늦게 아들네 집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최 씨가 쭉 보니까 아들의 하루가 참 딱했습니다. 빨래도 네가 해. 그럼 집에 있는 사람이 하죠.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빨래도 하라고 해요. 너는 뭐 집에서 노니? 애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종일 종종거리면서. 저 회사 다닐 땐 지영이가 다 했어요. 그건 원래 지영이 걔가 하는 일이고. 원래가 어디 있어요. 아무튼간 팔불출이야.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낮에만 있다가 가서 몰랐는데 식사 준비까지 아들이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씻고 나와서 뽀얀 모습으로 거실에 앉아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씨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넌 참 얼굴이 폈다. 네? 저요? 그래. 회사 일이 재밌니? 재미있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점점 얼굴이 좋아져. 너는 좋겠다, 얘. 집에 오면 남편이 요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좋죠?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집안일 많이 배우네. 며느리 보고 찔리라고 한 소리였는데 며느리는 태연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럼요. 이제 잘해요. 너는 아무것도 안 하니?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는 체력이 약해서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집안일까지 하진 못해요. 그래.
그러니까 보원이가 다 해주더라. 그래서 많이 늘었잖아요. 그거 늘어서 어디다 써? 아무리 그래도 남자애한테 그런 걸 시키니? 집안일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요즘엔 남자가 그런 것도 다 할 줄 알아야죠. 그 말에 참지 못하고 최 씨가 버럭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는 꼭 그렇게 대답을 해야겠니? 그러자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쩐지 지친 기색이 얼굴에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뒤에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미우세요? 뭐? 큰 소리로 대꾸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살림 대신해 주실 거 아니면 그런 말 마세요. 안 그래도 내가 보원이 그러고 있는 거 안쓰러워서 해주겠다고 했더니 싫다 그러더라. 그러면 할만한가 보죠. 뭐? 넌 남편한테 그런 걸 시키고 싶니? 저도 그런 거 다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다른 집 살림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인데요. 육아휴직을 하려거든 네가 해. 남자가 바깥 일을 해야지. 직장도 보원이가 훨씬 좋잖냐? 네. 보원 씨 직장이 더 좋아서 육아휴직해도 돈 나오고요. 저는 더 육아휴직하면 잘려요. 보원 씨 혼자 힘들게 저희 먹여 살리는 거 보고 싶으세요? 뭐야? 이게 정말 말끝마다 말대꾸야? 너는 그냥 네하고 대답하면 어디가 덧나니? 제가 뭐라고 대답하든 어머님 마음에 안 드실 거잖아요. 뭐야?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이제 좀 지치네요. 참나? 네가 시집 와서 잘한 게 뭐가 있냐? 보원이 고생만 시키고 말이야. 애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 보고 내가 식겁했다. 사돈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차라리 사돈이 와서 집안일을 해줘야지. 딸내미 약하게 낳아서 집안일도 못하겠다고 그러면 사돈 탓 아니니? 왜 남의 집 귀한 아들을 고생시켜? 때마침 거실에 나온 아들과 눈이 마주친 최 씨는 크게 놀랐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무시무시했습니다. 가세요. 뭐? 제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네 집? 네. 여기 저희 집이에요. 이제 오지 마세요. 이러려고 집을 살 때 지원을 안 받겠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여우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듯 했습니다. 아들과 엄마 사이를 이간질하는 얌체 같은 며느리를 모르고 아들은 최 씨만 나무랐습니다.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저런 눈을 할 수 있나 몰랐습니다. 눈빛으로 사람을 해할 수 있다면 아들은 그렇게 할 듯 했습니다. 아들이 최 씨의 가방을 들더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너 두고 보자. 최 씨가 며느리를 향해 표독스럽게 내뱉고 집을 나왔습니다. 살다 이렇게 억울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난 부모라니. 아들에게도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어떻게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이런 취급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결결혼한다 했을 때 꼭 반대를 했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씨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최 씨가 그렇게 얘기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그런 최 씨의 말을 듣고도 매정했습니다. 번호 차단할 거예요. 이제는 연락하지 마세요. 뭐야?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저희도 숨 좀 쉬면서 살고 싶어요. 최 씨가 목이라도 조르는 듯한 말에 놀랐습니다. 아들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니 정말로 그 뒤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얘기했지만 딸은 오히려 최 씨의 잘못이라고 나무랐습니다. 너도 똑같아. 자식들이 어쩜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희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덕이야? 너도 그렇게 키워놨더니 별 볼 일 없는 놈한테 시집가고 말이야. 다 불효자들이야 너희들은. 엄마,
나도 엄마한테 전화 안 하고 싶어요. 뭐? 너무 서러웠습니다. 남편이라고는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식이라고 둘 있는 것들마저도 부모를 이렇게 외면하나 싶었습니다. 자신의 말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결혼을 잘못 시킨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며느리는 차단하지 않았는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그러면 나중에 유산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며느리의 한숨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변하질 않으시네요. 내가 뭘? 그러면 내가 효도도 안 하는 못된 자식들한테 돈도 줘야 하니?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님 많이 쓰세요. 너 이게 정말 끝까지 말대꾸야? 이제 말대꾸 할 일 없어요. 건강하세요.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고 아들처럼 최 씨의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길래 자식들이 다 등을 돌리나 싶었습니다. 최 씨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기억밖에 없는데 말이죠. 잘못 키워도 단단히 잘못 키운 듯 했습니다. 자식들 좀 그만 볶고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 당신은 내 맘 헤아릴 생각도 없죠? 당신이나 제발 좀 다른 사람 마음 헤아려 봐. 남편마저도 최 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조차도 집에서 최 씨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부부가 아니게 되었죠. 최 씨는 그렇게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가끔 통화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최 씨의 노후는 무척 쓸쓸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보다 외로웠죠. 살아온 지난 날들이 후회가 됐습니다. 진작에 자식에게 헌신하지 말걸 하고 말이죠. 하지만 뒤늦게 최 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